홍길동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국문소설이라고 하죠. 어떻게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홍길동전 한문본이 발견이 됐다고 하죠. 그게 만약에 더 오래된 거라면 최초의 국문소설이란 말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교과서에 최초의 국문소설이란 말이 그대로 실려있고 연구 중이죠. 여담이었고요. 홍길동전은 전형적인 영웅소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소설은 다들 영웅서사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홍길동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 중 하나는 다른 영웅들은 좀 어릴 적에 시련에 봉착해가지고 그걸 극복하고 누가 조력자에 의해서 구출돼가지고 그 조력자가 대부분 스승이죠. 그래서 그 스승이 이제 무술 같은 거 가르쳐서 이제 영웅으로 거듭나는 경우가 많은데 홍길동은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뭐 시련 같은 게 있긴 나오긴 나옵니다. 시련답지 않은 시련인데 주인공이 별로 힘들어하지 않기 때문에 조력자가 구원해주는 건 스스로 구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능력이 좋은 놈이에요. 태어난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버지가 낮에 용꿈을 꾸죠. 낮잠을 잤다가 용꿈을 꾸니까 이거 태몽이다 생각해가지고 와이프한테 대낮부터 이제 애 만들자고 했다가 이제 혼나죠. 혼나가지고 이제 사대부가 채통 없이 뭐한 짓거리냐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나부터 그러긴 좀 그런가. 근데 나왔는데 마침 눈에 띈 사람이 노비 중에 한 명인 홍길동의 어머니죠. 그래서 이제 꽝 대신 다 그러면서 만들어낸 애가 홍길동이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양반집, 어머니가 이제 천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자로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이제 몸에 이제 용꿈을 꿨기 때문에 용의 흔적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원래 태어날 때부터 영웅인 거예요. 홍길동은요. 그런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영웅소설은 전우치전이나 홍길동전이 대표적인 녀석이죠. 그 이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서사시 구조를 잘 따르고 있는 것들은 홍계월전이라든가 유충렬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련 과정을 겪은 다음에 영웅으로 거듭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일반적 영웅서사시 구조를 갖고 있다. 자, 그러면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동은 비범한 재주를 타고났으나 서자라는 신분 제약 때문에 이게 바로 한이 되겠죠. 그 비범성을 발휘할 기회가 막히고 호부호영을 못하는 한을 품게 된다. 그러던 차에 홍판서의 첩인 초라는 길동이 장래에 화근이 될까 두려워 자객을 시켜 길동을 없애려고 한다. 그날 밤 촛불을 밝히고 주역을 골똘히 읽고 있는데 주역이라는 것은 이제 철학서 중에 최고난도죠. 지금 우리 수학으로 따진다면요, 블랙라벨 정도를 그냥 뭐 눈으로 곁눈질로 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높은 레벨의 책인데도 불구하고 막 열심히 이렇게 틀리고 맞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곁눈질로 보면서 이거 쉽구만 이렇게 풀고 있는 레벨이다. 그냥 이걸 봐도 벌써 홍길동의 그런 비범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남을 알 수 있죠. 갑자기 까마귀가 3번 울고 지나가기에 이상한 일이죠. 갑자기 이제 알려주는 거니까 복선처럼 알려주는 거니까요. 비현실적 요소죠. 길동이 이상하게 여기고 혼자만은 중얼거렸다. 이 짐승은 본디 밤을 거리거늘 지금 울고 가니 매우 불길하도다. 길동이 잠깐 팔개를 버려 점을 쳐보고는 샤머니즘적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놀라 책상을 물리치고 둔가법을 써서 비현실적 요소, 전기성이죠. 그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사경에 밤 7시부터 새벽 5시까지를 2시간 단위로 쪼개가지고 통금시간 1경, 2경 또는 초경이라고 하죠. 초경, 2경, 3경, 4경, 5경이라 하죠. 고로 4경은 밤 1시부터 3시까지를 말합니다. 이때까지 공부하고 있었나봐요. 아마 오는 자객은 이때쯤은 자겠지 하고 왔겠지만 홍길동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이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답니다. 뭐 여기서 이것도 여담이지만 선생님도 키가 작죠.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요즘은 키가 170, 남학생들 한 178, 180은 돼야 되고 여학생들도 요즘엔 키가 다 큰 것 같아요. 키 잘하시려면은 새벽 3시 자면 키 안 자랍니다. 그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최소 새벽 2시 전에는 주무셔야 돼요. 어쨌든 홍길동은 이미 키가 다 자랐는지 이 시간에 아직도 안 자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비수를 들고 칼을 들고 천천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길동이 급히 몸을 감추고 주문을 외우니 갑자기 한 줄기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면서 집은 간데없고 첩첩산중의 풍경이 장엄하였다. 특제가 뭐 소수도 아니고 이름이 특제네요. 특제가 이제 바로 그 닌자인 거죠. 그래서 자객이 온 거죠. 크게 놀라 길동의 조화가 신기하다는 것을 깨닫고 비수를 감추며 피하고자 했으나 문득 길이 끊어지고 층층 절벽이 가로막아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사방으로 방황하다가 문득 피리 소리가 들려 정신을 차려 살펴보니 한 소년이 나귀를 타고 오며 피리를 불다가 특제를 보며 크게 꾸짖었다.
그 소년이 바로 길동이겠죠.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이려는가? 죄 없는 사람을 해치면 어찌 천벌을 받지 않겠는가? 바로 네가 천벌을 받는 것은 다 네 때문이다. 인과 응보다. 이런 말이죠. 소년이 주문을 외우자 갑자기 한바탕 검은 구름이 일어나면서 큰 비가 퍼붓듯 쏟아지고 모래와 돌멩이가 날리거늘 특제가 정신을 가다듬고 살펴보니 길동이었다. 길동이 여기 능력을 보니까 저기 엑스맨의 스톰 같네요. 주변에 날씨 같은 걸 해가지고 이것도 비현실적 정기성이죠. 비록 그 재주를 신기하게 하기나 어찌 나를 대적하리요. 거만하네요. 하고 달려들며 크게 소리쳤다. 너는 죽어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 초라니 무녀와 환상녀와 더불어 상공과 의논하고 너를 죽이라는 것이니 어찌 나를 원망하리요. 자, 근데 선생님은 늘 이제 영화를 보든 소설을 보든 참 재밌는 게요. 악당이라고 나오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친절합니다.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은 꼭 이제 악당이 권총을 딱 이제 주인공 겨누고 주인공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그때 딱 죽이려고 하면 주인공이 분하다 그러면서 이유를 물어보면은 그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꼭 이건 이래서 그랬고 저건 저래서 다 일일이 설명해줘요. 그러다가 반격의 기회를 주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악당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저놈은 왜 저 설명을 저때 하고 있을까? 죽이면 될 것을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 특제 역시 달려들면서 그 언제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요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굉장히 친절한 놈이네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근데 상공과 의논은 상공이 지 아버지거든요. 근데 아버지하고 의논한 적 없어요. 이건 이제 모함하는 거죠. 이간질하는 거지. 너를 죽이려는 것이니 어찌 나를 원망하리요. 특제가 칼에 들고 달려들자 길동이 분노를 참지 못하여 요술로 특제의 칼에 빼앗아 들고 크게 꾸짖어 말했다. 분명히 이게 영웅서사시 구조에서 실현 부분에 해당되는 파트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주인공이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실현이죠. 특제의 칼을 단번에 뺏어버렸습니다. 네가 자물을 탐해서 사람을 죽이길 좋아하니 너 같은 무도한 놈은 죽여서 후환을 없애리라. 길동이 한번 칼을 들어 치자 특제의 머리가 방 가운데 떨어졌다. 잔인. 길동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그 밤에 바로 관상녀를 잡아와 특제가 죽은 방에 들이치고 꾸짖었다. 너는 나와 무슨 원수를 졌기에 초라함과 함께 나를 죽이라는가? 길동이 칼로 베니 어찌 가련하지 아니하리요. 심지어 이 관상녀는 대사도 없네요. 그냥 죽었습니다. 이제 불쌍해 보인다란 말은 누가 해주고 있습니까? 서술자가 해주고 있죠.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요. 이런 건 서술자 개입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때 길동이 두 사람을 죽이고 밤하늘을 살펴보니 은하수는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달빛은 희미하여 슬픈 마음을 더하였다. 분노를 참지 못하여 초란마저 죽이려고 하다가 초란은 아버지의 첩이죠. 그러니까 상공이 사랑하는 여자라는 걸 깨닫고 칼을 내던졌다는 것은 효자라는 걸 알려주죠. 효사상이 들어가 있네요. 멀리 달아나서 살 길을 찾아야겠다 마음먹고 바로 상공의 침소로 가서 하직을 구하려 했다. 마침 공도 창밖에 인기척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마침 새벽 3시까지 안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성을 기반으로 전개되고 있죠. 창을 열어보니 곧 길동이었다. 공이 길동을 가까이 불러물었다. 밤이 깊었거늘 내 어찌 자지 아니하고 이리 방황하는가. 길동이 땅에 엎드려 대답하였다. 소인이 만약에 아들로 인정한다면 소자라고 해야겠죠. 아직은 호부호영을 인정받지 못했으니 소인이라고 하고 있죠. 일찍이 부모께서 낳아주신 은혜를 만분의 1이나마 갚을까 했더니 집안에 의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 초란을 말하겠죠. 상공께 참소하고 소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겨우 목숨은 건졌으나 상공을 모실 길이 없으니 오늘 상공께 하직을 구합니다. 길동은 집을 떠나 떠돌던 중, 자, 이 뒤에 있는 대화에서 이제 호부호영을 허하노라가 나오죠. 도적의 무리를 만나 활빈당을 주직하여 탐과 놀이를 응징하고 백성을 구제한다. 자, 이런 파트를 말해주면서 그 당시에 부조리한 사회에 대해서 약간 비판을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기도 하죠. 길동은 서울에 올라와 병조판서가 된다. 국왕은 길동을 잡으려 하나 길동을 도수를 이겨낼 수 없어. 길동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길동은 서울로 올라와 병조판서가 되면서 이 한을 푸는 거죠. 서자로서 벼슬을 할 수 없는데 그 벼슬을 할 수 없다는 한을 병조판서로 풀었네요. 그 뒤에 길동은 고국을 떠나 율도국을 발견, 유괴를 퇴치하고 율도국 왕이 된다. 마지막에 이제 영웅적인 결말이 있고요. 율도국이라는 녀석은 나중에 허생전이라는 소설을 배우게 되면 이상사회 모티프를 갖고 있는 허생전의 빈섬과 이 율도국이 비교에 대해서 연계되어 가지고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같이 비교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홍길동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